21년 시장은 코로나로부터 돈이 풀리면서 S&P 500이 3,500대에서 4,800까지 무려 30% 수준이나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20년도에는 21년 상승분을 다 그대로 반납했었습니다. 22년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1년 내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20년 3월 코로나 이후 증시는 V자 반등을 하면서 당시에는 마치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현상을 보였죠. 그러나 급격한 상승에는 항상 급격한 하락이 있듯이 22년에는 모두가 우울한 시간을 보냈네요. 저에게도 투자 관점에서 22년도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름 포트폴리오 분산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22년부터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졌어요. 주식은 저는 크게 애플과 구글 등 주요 큰 IT 기업들을 위주로 장기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고 22년 하락장에는 일부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팔까 말까. 그런데 고민을 해본 결과 결국은 장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딱 한 가지 종목인 리얼티 인컴만 본전에 팔고 나왔어요. 고민을 해보면서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종목들을 팔고 현금화한다고 해서 당장 뭘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니고 미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 종목들은 그냥 길게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작년 22년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금리나 실업률, 고용률 등등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렸던 전망은 23년 초에 미국이 미약하거나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하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에 내렸던 전망은 완전히 틀렸고 23년 6월인 현재 아직도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게 시장은 잘 버티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반등을 해서 애플은 정고점을 어제 막 넘겼어요. 이렇게나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20년도 말이나 23년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했지만 아직도 미국 경제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큰 틀에서 지금 제 전망은 바뀌진 않았어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지 그 시기가 뒤로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1970년대, 80년대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경제가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대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연준의 금리 동결 후에 미국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버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들어섰어요.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또 다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요즘 무엇을 투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현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얼마나 세게 올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S&P 500 기준 22년 저점이었던 3,500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역대 경기 침체의 평균이 뭐 한 2, 30% 수준임을 감안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아닌 L자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주식의 관점에서의 예상이고요. 부동산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과 1.75%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대출이 많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3.5%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대에 있었던 20년도랑 21년도의 부동산 대출금리도 진짜 좋은 시기였죠. 당시에는 대출금리도 3%대 미만으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쉬웠고 대출을 안 받는 게 완전 손해였으니까요. 당시에 제가 월세를 받고 있던 부동산들의 수익률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어요. 기본 10%가 넘었고 높은 거는 거의 20%까지 됐으니까요. 지금은 대출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당시에 3%대에 있던 대출금리가 6%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벌었던 수익의 반이 이자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당시보다 수익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월세는 여전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진짜 크게 영향을 받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나 한국은행도 결국은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딱히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판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도 아니니까요. 다행인 건 과도한 레버리지를 만들지 않아서 금리가 올라도 수익은 나고 있으니까요. 반면 금리 낮았을 때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21년도, 22년도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저의 의견이나 저의 전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